천상관리의 김화선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제 경매 그 시간인데요. 이제 제가 그 시간을 좀 쪼개서 이 지역 분석을 통해서 수혜 물건, 유망한 지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이 물건하고 그 경매 물건하고 또 별개는 아닙니다. 다 이제 연관되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 저희 회사 쪽에서 아니면 또 경매 팀에서 이 물건을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에 소개해 드릴 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런 물건을 소개를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좀 마인드 좀 갖고 접근하시면 추후에 자기가 이제 물건을 매입하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물건 자체가 과연 언제쯤 매도 타임을 좀 잡을까 아니면 언제쯤 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인가 라는 어떤 그 그림을 좀 그리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거시적으로 이제 자기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되면 주변에서 뭐 개발이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도로가 생긴다더라 안 생긴다더라 하는 그런 어떤 조급한 마음보다는 이 거시적으로 멤버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 소위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팔아라는 식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똑같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누구는 이제 허리에 팔 수도 있고 무릎이 약간 올라와서 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어떤 거시적인 면목을 좀 보신다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저희 국법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뭐 국토개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이 면목보다는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서울의 이제 2030 도시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5년마다 이제 재수정을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2020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지역적인 발전을 도모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9월 26일 날, 27일 날이죠. 27일 날 이제 2030 도시기본 계획에 대한 어떤 그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제 도시기본 계획을 일단 보시고 도시기본 계획 내에 구역별로 어떤 그 지역별로 호재를 좀 봐주신다면 장기적인 플랜을 자기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이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후에는 이 소액이 가능한 투자 지역을 또 한번 분석을 통해서 과연 지금 현재 유망 지역이 어디인가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이제 2014년, 15년까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하시게 된다면 조그만 금액으로 멋진 어떤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 약간 좀 딱딱한 내용인데요. 그래도 좀 약간만 이해를 해주시고 좀 약간 넘어가겠습니다. 2020 도시기본 계획 예전에 이제 2020 도시기본 계획을 보시면 1도심, 5부도심 체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현재 2030 서울 플랜을 보신다면 3도심으로 해서 강남과 영등포, 여의도, 또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3도심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3도심 내에 이제 7광역 중심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3도심은 일단은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이 7광역 중심 중에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 구역이 바로 이 구역 내에 있는 겁니다. 이 구역 내에서 이제 차이시는 거고요. 이 밑에 이제 12개의 지역 중심이라든가 지구 중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자 어떤 구별의 어떤 예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울시 2030 도시계획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잡혀져 있다면 이 3도심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되게 됩니다. 현재 강남 같은 경우는 하남이라든가 위례 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요. 위례나 하남 쪽으로 이제 이어가게 되는 거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현재 중남부 지역이라든가 노원구까지 이제 이어지는 어떤 지역 개발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현재 영등포는 잘 아시겠지만 영등포 지역으로 해서 24구역으로 이제 재개발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영등포에서 지금 현재 1-4구역이라든가 1-3구역에 대한 지역 개발이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현재 그 한 80% 정도가 이제 이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년 동안 계속 재개발이 됐다 안 됐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현재 영등포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중공업 지역으로 현재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지금 영등포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요. 현재 그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느 정도 좀 풀렸습니다. 지역별로 토지거래 허가제는 풀렸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풀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산동이라든가 양평동 일대를 유심히 보신다면 분명히 소액물건은 건져낼 수 있다. 이 소액물건이라는 그 부동산의 소액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억짜리에 이제 1억 투자하면 그것도 소액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한 소액 투자는 실투자는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내외. 추후에는 한 1억 이상, 1억 이상에서 한 2배 이상 벌 수 있는 이런 것을 소액 물건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물건을 유심히 보신다면 충분히 보실 수 있다. 현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중공업 지역으로 묶여져 있으면서도 현재 지금 용적률 자체가 지금 한 3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지금 영등포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인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용적률을 좀 올려달라. 그래서 최대한 지금 현재 올려준 게 한 330%까지는 올려준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좀 유심히 보신다면 충분히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7광역 중심 체계로 보시게 되면 현재 그 용산 같은 경우는 국제업무도시가 이제 한번 이제 묵사발이 났죠. 3월달에 묵사발이 났습니다. 많이 좀 피해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아직 투자를 안 하신 분들한테는 이 용산 쪽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재 그 미아동 일대라든가 이 용산 쪽 안쪽으로 해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개발이 좀 이루어질 그런 예정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용산 지역 내에 지금 현재 그 사무국을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 사무국을 하나 설치를 해놔서 주변에 근린상가라든가 다세대 주택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사무소가 지금 현재 개설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간 여기는 개발이 됩니다. 현재 좀 그 집가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호가가 상당히 좀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경매 쪽으로 해서 경매 물건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수요를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물건은 이제 이준호 수석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런 접근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LG라든가 코모롱에 대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지금 한 42% 정도는 진행이 됐습니다. 마곡지구 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뭐가 형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곡지구 일대에 방화동이라든가 이 마곡동 일대, 마곡지구 내에서 약간 경계에서 좀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매물을 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곡지구 내에서 뭐 찾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호동 지역 주변으로 해서 소액 물건을 건드신다면 상당히 좀 시세 차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개 이제 그 서울시에서 그러면 2030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어놨는데 그럼 그 안에 어떤 그 세부 추진 과제가 뭐냐, 어떤 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현재 12개 세부 추진 과정 중에서 지금 중복이 안 되는 부분, 좀 새롭게 나와 있는 부분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권역별 자족 기반을 좀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속뜻은 뭐냐면 지구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지역 내에 자족 기반의 시설을 형성을 해서 서울에서 세금 좀 많이 걷어가겠다. 요 이제 내용을 좀 뒤집어보면 그런 내용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이 지역 불균형 통합 대책이 마련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불균형 통합 대책이라는 것은 이 내용과 이 광역교통 기반 강화는 지금 현재 연관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이 광역교통 기반 강화입니다. 이 광역교통 기반 강화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박원순 시장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 항목 중에는 몇 가지가 없어요. 박원순 시장이 하는 그 타이틀 중에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그분들께서는 뭐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해서 많이 벌려놨잖아요. 근데 박원순 시장의 어떤 플랜,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생활 기반을 강화시킨다. 이라는 어떤 그 기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이 광역교통 기반 강화입니다. 보시게 되면 GTX 노선이라든가 KTX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수서구에서 지금 현재 지하화해서 현재 좀 공사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뭐 의정부까지 끌어내겠다 한다든가 또 뭐냐면 요새 좀 상당히 좀 많이 뜨고 있는 이 경전철 노선입니다. 이 경전철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경상도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전철 노선을 박원시장이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태원 지역이 상당히 좀 많이 좀 해제되고 또 지역 개발이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해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 기반이 해제된 그 지역을 유심하게 보시게 되면 이 경전철 노선을 깔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전철 노선을 깔아주겠어 지역별로 아니면 구역별로 해서 개발시키겠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역별 조망 방안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권역별 주요 계획 과제를 보시게 되면 이게 동북권,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에서 5개의 권역으로 좀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창동이라든가 상계동 일대입니다. 창동과 상계동 일대, 노원구 일대인데요. 이쪽 주변으로 해서 이쪽 주변 지역과 말씀드린 대로 KT 동북부 연정 노선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동북권 내에 살아있기 때문에 중랑구라든가 노원구 일대를 좀 유심히 보십시오라는 그 말뜻이 좀 있었고요. 이 도심권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용산에 대한 민족공원은 지금 현재 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단계별로 해서 어떤 테마를 두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서북권 같은 경우는 그 상암 DMC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상암 DMC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윤곽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그 GMC 노선이라고 해서 그 차량을 노상유로 해서 그 뭐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시키는 그런 노선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파기가 됐습니다. 상암 DMC에서. 그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리트가 좀 있었는데 그런 거에 지금 파기됐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북권에서는 이 신분당에서 서북부 연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현재 그 신분당에서 서북부 연장이라든가 또 이제 남부편철도의 이 추진이 있는데요. 현재 요거는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350억 정도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면 내년, 내후년 해서 예비타당수 조사가 완료가 됩니다. 예비타당수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 후에 이제 철도 노선이 이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요. 요 이제 신분당에서 서북부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남부편철도 추진 등 이런 것을 유심히 보시고 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접근을 해서 시도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머릿속에 두셨다가 현재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현재 잡혀져 있거나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하시게 되면 남들보다 먼저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남들하고 똑같이 뉴스 나오고 신문 나오고 해버리면 거기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돈은 작고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작은 돈을 투자하시려면 미리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에 보시게 되면 강남과 삼성 일대, 강남과 이 삼성 일대, 잠실 주변인데요. 이 잠실에서 가장 큰 현재 특징은 뭐냐면 현재 뭐 개발에 대한 것은 뭐 상당히 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서울시에서 보는 눈은 이 풍납토성과 선사주거 유적지에서 역사문화 콘텐츠를 좀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석촌호수 주변으로 해서 관광 문화를 특화를 시켜서 하나의 그 테마를 좀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건 지금 윤곽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윤곽이 왜 나왔냐면은 서울시에서 송파구에다가 예산을 6월달에 예산 집행을 해줬습니다.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집행을 해줬다는 것은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이번 12월달에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은 그쪽 그 선사주거 문화 유적지 주변으로 해서 현재 그 상가라든가 어떤 그 도성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골라서 들어가면은 좀 어떤 수익을 좀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조금 이제 그 지역별로 좀 약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의 좀 예를 좀 두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노원구하고 중랑구를 약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노원구는 처음 이제 접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 유입입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내가 파고 들어가겠다는 것은 이 건물이 좋구나, 이 건물이 예쁘구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고요.
일단은 뭐 노원구라든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인구 현황을 쭉 관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뽑을 수 있는 게 이 인구 현황을 먼저 뽑습니다. 보시게 되면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인구에 대한 그 유동성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테마는 뭐냐면 이쪽 지역은 어떤 그 상업지로서의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주거 목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는 게 적구나라는 게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판단은 뭐냐면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저렴하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남구 일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인구 자체의 유입이라든가 유치라는 게 상당히 좀 약간 좀 변동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좀 비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노원구 일대의 그 주택 현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주택의 노원구의 어떤 그 노원구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 주거용 이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다도주택까지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요런 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 그 수익중축이 요새 지금 흔히 말하는 아파트 수익중축이 가능하겠구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겠구나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노원구 일대에 지금 현재 학생들에 대한 인구 유입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 주변 일반 상가에 대한 그 1인 가구에 대한 주택이 증가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증가를 예견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쪽이 어떤 소액투자를 한번 건드려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도시형이라든가 오피스텔을 샀으면은 추후에 어떤 집가 상승 여력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허리에서 팔 것이냐, 이제 어깨에서 팔 것이냐라는 것이 어떤 이 개월 호재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중랑구나 노원구 일대를 보시게 되면 아시는 분들이 좀 없어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KTX 이 노선이 수서역이라든가 수서역 일대에 KTX 노선이 생긴다라는 것만 지금 TV라든가 신문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KTX 노선이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KTX 노선이 2015년에 개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인천공항, 그 다음에 서울역,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이 마항구역에 KTX 노선이 쓴다는 거죠. 정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차하고 이제 강릉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주변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겠지만 현재 마항구역 주변 일대를 가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또 뭐냐면 또 주변에 상가에 대해서 지역조사를 한번 해보신다면 그 1층 상가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좀 매매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가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남들보다 더 빨리 해서 어떤 돈을 좀 많이 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매수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GTX 이 노선입니다. 이 GTX 노선 자체가 현재 그 삼성에서 이어지는 그 A 노선이라든가 또 이쪽 노선 같은 경우는 B 노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B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됩니다. 이 노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킨텍스에서 이어지는 그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과 그 다음에 그 인천에서 이어지는 이 GTX 노선 자체의 어떤 그 동시 진행이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진행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말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동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현재는 따로따로 진행하자라고 이제 이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비 타당성에 대한 예산이 현재 들어가 있다.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게 풀리게 되면 이 GTX 노선은 생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KTX 노선과 GTX 노선이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삼봉역 주변이라든가 이 마항구역 이쪽 주변 이때는 아직 건들만한 여지가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재정비 상봉에 있는 재정비 촉진 구역입니다. 현재 이 재정비 촉진 구역이 현재 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봉역하고 마항구역 일대의 일반 상가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비 촉진 구역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가 몇 세대나 들어가느냐, 임대주택을 얼마큼 넣어서 용적률을 얼마큼 높여주느냐, 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 상무 재정 및 촉진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전철 노선,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상가에 대한 비중률이 상당히 좀 높이 현재 지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상가 쪽, 그 대로변 쪽에 있는 상가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들어와 있는 근린 상가 있지 않습니까? 한 30짜리 건물 밑으로 해서 근린 상가 건물로 건드리시게 되면 추후에 좀 많이 이득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체계별로 이제 중심 체계를 좀 봤는데요. 요렇게 이제 뭐냐면 거시적으로 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들어가서 지역별로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 과연 내가 지금 5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이쪽 지역으로 갈 것이냐 저쪽 지역으로 갈 것이냐, 어쨌든 간에 투자는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지역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광역 중심부가 이 7광역 중심입니다. 이 7광역 중심 중에 현재 진행됐다가 파기된 것도 있고요.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남들 눈에 잘 안 띄는 지역도 골라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 잠실이라든가 잠실 좀 가격이 높죠.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가산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 공장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서도 끝났습니다. 가산은 지금 현재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액으로 투자하실 때는. 보시게 되면 이 창동이라든가 상계, 또 예를 들어서 수색이라든가, 안 그러면 마곡동 일대에 방화동 일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을 머릿속에 그리셔야지만 내가 가서 공인중개사 아니면 부동산 업자한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요. 또 이제 뭐냐면 12개 지역 중심 지역에도 이 망우동이 또 하나 들어가 있죠. 망우동과 이 상계, 창동을 유심히 보신다면 좀 더 시청을 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구역별로 호전은 이거 상당히 그림 복잡한데요. 이거는 노선도 전체 서울시 지도 그림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GTX 노선이라든가 KTX 노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장이 된다는 거죠. 연장이 돼서 이런 그림을 좀 그리시고 나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신촌 지역에 살고 있는데 신촌 지역은 현재 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내가 이걸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걸 내가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 더 지고 갈까, 이런 그림을 그리신다면은 이건 지고 가야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개발 여지가 상당히 좀 잡혀져 있는 겁니다. 주변 지구에서는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금 어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그림을 보면 내가 지금 허리까지는 갔구나, 앞으로는 좀 더 지나게 되면 어깨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2030 도시규모 계획이라는 게 남들은 그냥 발표하는구나, 뭐가 들어서는구나 하겠지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내돈 투자를 하시려고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을 하나 보신다면 내가 지금 좀 올랐는데 내가 지금 어깨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매물을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요. 매물을 내보내서 어떤 구역별로 저희들이 접근할 때도 이런 분석을 다 합니다. 이런 분석을 해서 제가 고객님들한테 절대 누가 눈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역별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물 방송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또 하나 이제 테마별로 좀 하나 잠깐 좀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철, 지금 역세권이죠. 지하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방송이라든가 지금 신문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14년도, 15년도에 가장 중요한 테마는 이 터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태까지는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니 트리플 역세권이 말이 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 터널이 과연 이쪽 터널에 뚫린다고 하는데 과연 뚫릴까? 이제 터널이 가장 중요합니다. 뚫리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또 안 뚫리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 노선은 이제 지하철 9호선 이제 연장선입니다. 2단계 노선과 이 3단계 노선을 이제 같이 이제 한 건데요. 현재 신논현역까지는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신논현역 이후에 이제 종합운동장까지 해서 이제 2개 노선이 내년 12월이면 하반기면 이제 개통이 완료됩니다. 개통이 완료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서울시 예산에 530억 예산이 올해 잡혀져 있어요. 530억 마지막에 이제 예산이 잡혀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단계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천억 정도 현재 좀 예산이 잡혀 있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예산안이 내놨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안 내는 것은 올해는 무조건 통과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그 자구축을 많이 써서 1조 한 1,00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금 인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안은 무조건 다 통과가 되거든요. 그 안에 지금 잡혀져 있는 그 예산안을 보시면 2단계 노선은 한 530억 정도, 3단계 노선은 한 6천억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공사 진행은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 또 지하철 9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겠지만 이 급행 노선입니다. 어느 쪽에 급행이 과연 쓸 것이냐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 급행이 왜 중요하냐면 이 김포공항에서 그 고속터미널까지 한 20분이면 도착하거든요. 27분 정도 급행을 타게 되면. 근데 이게 자동차로 운전하게 되면 한 52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만큼 서울 지하철 9호선에 대한 그 장점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 보험부영까지 해서 현재 그 3단계 공사 구간이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부영은 이후입니다. 이 강일주구에서 강일동과 이 강일주구에서 이 연장 노선이 한 3km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강일로 이쪽에 혹시 물건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이건 무조건 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16년, 2018년에 이제 2010년에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이 강일 노선이 또 3.5km 정도 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등포, 지하철 9호선이 거기까지 뚫리게 된다면 분명히 여기는 시차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유심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찰서 이제 기본계획 노선인데요. 이 위례선은 현재 유례 신도시가 있어서 이 위례선은 지금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좀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액으로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요겁니다. 동북부선 연장이 있죠. 이 3개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전철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연장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이쪽에 3개역 주변으로 해서는 또 경전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지금 시세가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쪽 지역을 건드리시면 상당히 좋은 메리트를 좀 얻을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쪽 지역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이 좀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집가는 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전역입니다. 이 세전역 주변을 좀 보시게 되면 이거는 경전철에 대한 좀 예산 심사인데요. 이 보시게 되면 우일신설간 도로와 신림선, 동북선, 명곡선이 있죠. 예산이 2014년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잡혀져 있는 예산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노선 자체는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진행을 하면서 노선 자체는 약간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이 노선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노선 자체는. 이 보시게 되면 우일신설 이 도로를 보시게 되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현재 북한산 일대인데요. 북한산 주변으로 해서 이제 그 경찰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 주변인데요. 이쪽 주변에서 현재 전철 자체가 없죠. 보시게 되면 4호선만 지나가게 되고 북한산 자락으로 해서는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정릉동 일대가 추후에 이쪽 정릉동 일대가 상당히 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 이 정릉동 일대 같은 경우는 현재 서경대라든가 대학가 주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금 그 지하철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 경전철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서 2호선이나 7호선에 지나가는 곳에 경전철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그쪽 집가가 상당히 올라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없는 곳에 생기는 게 가장 많이 오르겠죠. 근데 이런 쪽이 또 소액 투자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현재 보시게 되면 기름 유탕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를 어느 정도 득해서 순조롭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미양 유탕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잘 안 되고 있죠. 이쪽 지역이.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경전철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경전철이 생긴다면 미양 유탕 사업은 좀 잘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쪽 지역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미약 이동이라든가 이 정릉동 일대를 한번 검사를 하시다든지 한번 저희들하고 상담을 한번 나누신다면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나간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전력입니다. 이 세전력 이 노선입니다. 이 세전력 노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쪽 주변에 지하철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또 뭐 연세대라든가 명지대라든가 이 대학교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불편한 지역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쪽 지역에 없는 지역에 이런 지하철 경전철 노선이 생긴다면 분명히 이쪽 주변 지역의 상가라든가 아니면 그 일반 주택이라든가 집가 상승은 충분히 예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뭐 경전철이 생긴다고 해서 이쪽 주변의 집가 상승은 오르겠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뭐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을 고르는 겁니다. 이런 쪽을 여기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이런 쪽을 고르시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쪽 지역을 고르신다면 충분히 집가 상승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경전철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하철 2호선처럼 내부, 외부 순환을 계속적으로 순환한다는 것이죠. 이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철이 뭐 그림으로는 이렇게 막 찢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지하철 2호선처럼 반복적으로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지하철 7호선이나 4호선이나 다른 노선을 보시게 되면 길게 이렇게 그냥 형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 경전철 노선 같은 경우는 내부 순환도, 외부 순환도를 만들어서 지하철 2호선처럼 뺑뺑뺑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주변으로 해서 좀 물건 좀 찾으신다면 좀 메리트가 좀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저희 이제 회사에서 물건 어떻게 건드리느냐 이제 그래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깔아놨는데요. 저희가 그 물건 이제 수원시청역 주변에 물건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매물을 과연 그 방송에 적합하느냐를 제가 이제 권리 분석에 들어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원시청역 주변에 있는 매물을 어떻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됐냐면은 일단 일반 상업지역이 이용되어 있다라는 거하고 또 이제 매물에 대한 어떤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노선입니다. 이 분당선 노선인데요. 이 분당선 노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 지하철 전철역을 만들었을 때는 약간 떨어진 지역에 만들거든요. 그쪽 지역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매물을 접근했을 때 이 상업지역 내에 수원시청역이 생기더라고요. 그 바로 앞에 생겨서 이거는 지금 현재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으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노선이 지나가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물에 대해서 매물 방송을 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지하철이 생긴다고 해서 뭐 지하철하고 뭐 1분 거리에 있다고 해서 뭐 청량역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제가 매물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반 상업지 내에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 생긴다는 거. 그리고 또한 뭐냐면 이 역에 대한 타공 효과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매물을 또 내보낼 수가 있었던 그 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 끝났고요. 이제 뭐 앞으로 또 이쪽 주변 지역에 매물이 있다면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생기는 매물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터널입니다. 가장 2014년도에 어떤 테마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터널 자체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서울시에서 뭐 한 몇 개 정도 꼽으라면 이 장제터널입니다. 이 장제터널하고 이 영등포를 지나가는 이 영등포 직물터널입니다. 여기에 메리트가 상당히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쪽도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겠지만 이 터널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과연 원익것이 가장 좋은 것을 봤었을 때는 이 장제터널하고 이 제목포터널 이 터널이 두 개다. 나중에 뭐 이쪽 지역하고 투자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한번 내가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그거 한번 나중에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뭐 신문에 나왔을 때 한번 그 참조를 하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장제터널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장제터널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교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까지는 현재 지금 되어 있죠. 여기 지금 현재 정보사가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정보사 때문에 이제 터널 자체가 뚫리지 못한 겁니다. 이게 한 1.6k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터널이 한 10수년째 지금 뭐 된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거든요. 이 정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양 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쪽에 어떤 건물은 다 지어졌고요. 그 안에 이제 그 도로보상, 주민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도로보상만 현재 남아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장제 터널이 뚫리게 되면, 그러면 장제 터널이 뚫리게 되면 그 후에는 뭐가 좋아지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쪽, 바로 옆에 이쪽에 대법원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중앙법원이 붙어 있죠. 이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그 사무실, 그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기타 상권이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 대충 짐작하시죠?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쪽 지역 가격이. 근데 현재 보시게 되면 변호사라든가 세무사가 1년에 쏟아지는 인원이 변호사만 하더라도 한 1,500명 정도. 1,100에서 한 1,500명 정도.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연수원에서 나오신 분, 사실 공부해서 연수원 나오신 분하고, 이제 그 대학교의 로스쿨에서 쏟아지는 분들까지 합치면 한 1,500명 정도 이상이 된답니다. 그들은 어쨌든 간에 사무실을 열어서 개업을 하겠죠. 뭐 다른 지역도 많겠지만 일단 여기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신다면 일단 대법원과 중앙법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그 사무실 비용은 상당히 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물론 이쪽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터널 자체가 뚫리게 되면 이 대법원하고의 거리는 한 5분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여유가 있으신 분은 여기서 사무실 개업하시는 거고 여유가 안 되면 바로 이쪽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쪽 지역. 이 대법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쪽 지역이 지금 뜰 수가 있다. 요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정보사는 내년에 이전을 합니다. 내년에 이전하자마자 장제터널은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쪽 그 공무원하고 다 이제 얘기를 해서 전화해서 다 알아본 거고요. 그쪽 주변에 그 부동산에 좀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을 지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쪽을 가시게 되면 조그만 건물만 쭉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구릉지로 되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이쪽 주변으로 해서 지금 용병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허가가 됐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면 이쪽 지역의 마천루를 이쪽 지역으로 끌어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이쪽의 어떤 용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좀 높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쪽 지역을 한번 접근하는 것도 좀 일할 수 있다. 근데 장제터널이 과연 뚫리느냐? 반드시 뚫립니다.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이 터널은 반드시 뚫리기 때문에 뚫린 다음에 가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뚫릴까 말까 그때 가셔야서 물건을 고르셔야지 이게 되는 부분이지 뚫리고 나서 남들 다 가면 호가가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이 투자 자체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당배동 지역입니다. 이 당배동 이 툴 자체를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 이 강남순환 고속도로라고 해서 2016년이면 이것도 이제 개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남순환 고속도로가 뚫린 이유는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보시게 되면 올림픽대로는 꽉꽉 막혀 있죠. 그걸 좀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 도로를 뚫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도로를 뚫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IC가 몇 개 생기느냐입니다. 딱 2개 생깁니다. 딱 2개 생기는데 서울대 입구에서 IC가 하나 생기고요. 이 사당 IC에서 IC가 하나 생깁니다. 진출입이 나돌lok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방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올림픽대로로 갈 수가 있고 또 이쪽 지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도로가 이 터널이 뚫리게 되면 이 방배로가 상당히 좀 많이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용을 하게 되면서 이 사당 쪽으로 해서 이 지역 주변으로 해서 이쪽 진입로가 이렇게 하나 생긴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쪽 주변 지역은 장제터널이 뚫리면서 이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강남순환 고속도로가 이제 완료가 된다면 이 IC를 통해서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 주변 지역은 상당히 조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지금도 가격이 좀 만만치는 않지만 이제 이런 것을 내다보면 한번 도전해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시겠죠.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 요거 좀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등포 요 재물터널입니다. 이 신월 IC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이제 이어지는 요 길목인데요.
요 길목을 보시게 되면 이쪽 주변 지역으로 상당히 지금 노후화되어 있어요. 물건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 자체가.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쪽 지역 자체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바로 위쪽에 이런 식으로 공원화를 조성한다는 것이에요. 공원화 조성해서 이런 어떤 그 용적률을 높여서 이런 그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접근하실 때 이쪽에서 가까운 대림면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 뒤쪽 주변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지하상가인데요. 이 지하상가가 현재 영등포 지하상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하상가가 현재 지금 거의 이제 완공이 됐죠. 완공이 되고 나서 이쪽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이제 좀 이제 떠나서 이제 소액이 가능한 이쪽 지역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부분은 서울 지역 주변으로 해서는 이렇게 접근한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소액으로 이제 가능한, 이제 서울을 좀 떠나서 소액 가능한 어떤 소액 가능한 어떤 투자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 좀 상당히 좀 저렴하면서도 향후 좀 추가적으로 좀 수익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토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당진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뭐 송산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으로 해서 뭐 제철소가 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죠. 이쪽 쪽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뭐냐면은 앞으로는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좀 상당히 좀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당진은 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또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당지 자체가. 이 당지 자체의 어떤 메리트를 보자면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다고 좀 하겠죠. 이쪽 지역으로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런 지역 내에 어떤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하시면 좀 좋으실 싶습니다. 제가 좀 뒷부분에 몇 가지 자료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좀 시간이 좀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좀 말이 좀 어눌해서 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반드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남들보다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정보를 어떻게 또 소화하느냐가 또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이런 세미나를 열면서 단계별로 또 지역별로 해서 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추후에 아셔야 될 거는 터널 쪽 반드시 터널 주변으로 해서 반드시 이제 테마가 형성된다. 남들이 안 하는 지역, 터널 주변 지역이 과연 이게 뚫릴 것인가라는 것을 만약에 뭐 다른 지역에 어떤 관심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새롭게 시작하는 이 경전철입니다. 이 경전철 주변 지역은 아무나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경전철 지역은 분명히 새롭게 전철이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소액 투자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리를 하자면 일단 중랑구라든가 노원구 일대 그쪽 지역이라든가 그쪽 지역은 반드시 한번 머릿속에 그 그림을 한번 그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 못하는 부분을 못하거나 좀 얘기는 했지만 잘 안 알려진 부분이 노원구하고 중랑구에 좀 살아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액으로 좀 접근하시면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하여튼 미천하지만 이렇게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